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CDMO라는 뜻 자체가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 하나로 하는 업종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그 CMO라고 했는데 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은 CDMO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전 영상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IPO 스탁이나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고, 다트 공시에 가보니까 공모가가 확정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 발표가 났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에게 183만 7,500주를 청약을 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8,700원에서 12,400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2,4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환매 청구권 6개월 동안 부여가 되고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한번 찍고 가자면 환매 청구권은 청약을 했는 주식수에 한해서만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환매 청구권을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다면 상장일날 매수를 하셨다면 환매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매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는 청약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그때도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꼭 본인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셨다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환매 청구권을 하셔서 손실을 10%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세대우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유안타증권에서 공동 주관을 합니다. 유안타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건지 비대면으로 20일 제한이 걸리는 건지 그래서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건지는 저도 지금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문을 하게 되면은 20일 제한 없이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까지 방문해가지고 계좌를 만들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약 한도는 미래세대우는 100%에서 우대 2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풀청약 시 3억 9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까지 청약이 됩니다. 유안타증권은 그 청약 자격별로 상이하다고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우대, 일반 뭐 최우수 고객 뭐 이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 낮은 18,000주에서 54,000주까지 청약 시 2억 3천만 원에서 약 4억 7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꽤나 시드 크신 분들도 풀청약 하는데 자금이 넉넉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지금 공모가 산정을 보시면 SK케미칼, 그 SK케미칼 관련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번 달에 신규 상장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넥스와 해외 두 개 기업을 지금 그 유사 업종으로 선정을 했고요. 현재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흔히 얘기하는 PDR 그 추정 단기 순이익을 현가로 계산해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했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2021년도 올해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약 25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612억까지 단기 순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평균을 낸 현가는 약 206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주가를 계산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당 평가 금액을 약 17,000원, 거기에 27에서 48% 정도 할인된 공모가 밴드를 형성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27%가 할인된 12,4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자금은 현재 그 세계 최대급 탑3에 들어가는 생산 캐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장을 현재 짓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와 원재료를 사오는 거기에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업종 분석을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던 CDM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3.4%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앞으로 생산될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약품이라는 게 화학약품으로 우리가 약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점점 항체의약품으로 시장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표적치료,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라 하면은 뭐 특정 암에 대한 치료제라기보다는 전체 암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약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간암은 요런 약, 위암은 이런 약, 그래가지고 약간 세분화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세분화가 되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 이런 생산하는 기업들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생산 캐파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거기에 따라 생산 캐파도 키우고 기술력도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양한 개발사들하고 이제 파트너 관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요. 거기에 가장 스타트가 되는 기업이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형제 회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자회사라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하죠. 아무튼 그 PB파마, 얼마 전에 상장했던 PB파마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PB파마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허셉틴, 아바스틴 이런 제품들을 공동 개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신약 개발 시 생산권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신약들이 판매할 때 판매 로열티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런 이제 매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다양한 유통 제약사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로열티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사실 그 PB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업종 분석하는 영상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PB파마에 꽤나 그 많은 부분을 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익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본업은 CDMO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공장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CDMO 그 생산을 할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CDMO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36,400리터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 같이 상장을 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 23,924리터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현재 6,000리터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공장을 짓게 되면은 98,000리터가 추가적으로 생산 가능한 캐파를 갖추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총 104,000리터의 이런 의약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추는 겁니다. 지금 약 2022년도에 104,000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완성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2022년도에 10만 리터 이상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로직스랑, 그리고 제가 요 기업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론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세 개 업체들만 10만 리터급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게 된다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가동률이 중요하잖아요. 2022년도에 완공이 되는 시점에 약 10만 4천 리터에서 57%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생산 캐파는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025년이 되면은 83%까지 그 가동률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83.2%를 가동하게 되면은 총 86,528리터를 이제 가동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제가 이것저것 영상을 보다가 이제 듣게 됐는 건데, 이거는 사실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 전문가들이 분석했는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했을 때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약 같은 경우가 1% 미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수율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삼성 수율 기준으로만 봤을 때 삼바나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10배에서 최대 40% 정도까지 그 수율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수율이 나온다고 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 캐파는 더 크지만 실제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사용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약은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급하는 사람은 사실 한 명인가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굳이 제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거는 저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한번 알아보는 숙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은 매출 전망이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기 순이익을 현재 공모가가 2021년도 당기 순이익, 2022년도 당기 순이익에 평균값을 낸 약 한 200억 정도 수준에서 현재 기업의 가치를 매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성장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 59%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 당기 순이익이 200억이라고 보면은 지금 약 10배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당기 순이익 기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전에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은 약 5천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5천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2025년도에 약 2천억, 그냥 올림을 할게요. 2천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회사라고 치면은 나중에는 이 기업이 PER이 약 40배, 50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그런 추세들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공모가 대비 제가 봤을 때 25배 이상까지도 2025년도에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그 뒤에는 약간 꾸준한 성장은 하지만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어쩌면은 주가 기준으로는 약간 정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3년 뒤에 제가 이 영상을 기억하고 주가를 추적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현재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1년도도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추정으로는 25억 당기순이익, 2022년도는 612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지금부터가 이제 딱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전의 영상을 보면은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뭐 캐파를 키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크게 성장하고 정말 뭐 10배거 이상의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지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상장일 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혹은 손해를 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보는 내용은 부정적인 부분을 찝어 드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도 큰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일 날 유통되는 총금액 이게 가벼울수록 사실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말아 올릴 확률이 높은데 크면은 올리려고 하면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올리기도 힘들고요. 여차하면은 이 큰 금액이 하방으로 급락을 줄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 주주,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요 최대 주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지분을 가진 분이 PB파마 대표님이시죠. 자, 그렇게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분들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경영에서는 현재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들 중에 플루시오스 바이오 제1호, 제2호 물량이 상장일날 유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분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요 밑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있죠. 자, 지금 이 그 플루시오스 바이오라는 이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자, 이 기관들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약 한 5천 원대에 매입했다라는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공모가가 충분히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상장일 날 어느 정도는 다 던지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는 투매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상장일 날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 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기타 주주가 기존 주주들이겠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절반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이 주식을 얼마 정도에 매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주주들 물량도 충분히 투매가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 같은 경우에도 3,330원에서 최대 한 8,000원 정도, 그리고 대표 주관사는 공모가로 확정이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외하고 나면은 약 26%에서 64%에 해당하는 공모가 대비 금액의 보통주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전체 주식수의 14.55%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이 물량이 만약에 그 보통주로 전환이 되고 현재 공모가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한 6천억 정도까지 6천억 훨씬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주식수가 들어왔을 때 그 기업의 가치가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기간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동안 주가가 올라가는데
약간 누르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급락을 시키진 않겠지만 누를 수 있는, 상승을 누를 수 있는 요소는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외 가격을 보시면은 현재 공모가가 12,400원인데 장외 가격이 19,500원입니다. 뭐 사실 뭐 장외 거래하고 이게 또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장외 이렇게 올라왔는 가격들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는데, 의미를 안 두더라도 보통 공모가 대비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형성을 시켜주는데, 이번에는 유독 조금 낮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약간 향후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300억, 그리고 장외가까지 간다고 하면은 8,300억이 되고요. 아까 전에 추가 가능한 물량 한 14%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치면은 한 6천억 정도가 되겠죠. 공모가 기준으로.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는 약 2천만 주 정도가 유통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전체 물량의 48.21%,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이 약 2,564억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만 투매로 나온다고 해도 1,000억이 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시가총액이 커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가 있고, 큰 금액이 하락을 하면 다시 반등을 줄 때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케이스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가격을 기업 가치를 매겼고요. 그 가격은 20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공모가랑 장외가 PER을 계산해 보면은 25.79배, 그리고 PDR은 40.55배입니다. 제가 유사기업 평균을 수정을 안 했네요. 유사기업들은 평균적으로 40.4배네요. 자, 40.4배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딱 장외가 정도 됐을 때 거의 유사한 가격대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수요 예측인데, 다트를 보고 제가 공모가는 알았지만 실제로 기관 경쟁률하고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는 비율이거든요. 신청했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내일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수정을 해주겠죠. 오늘 수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체크를 했는데 결국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 1일차 청약 진행은 되지만 내일 청약하지 마시고 2일차 때 청약하시는 걸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그 사이버1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그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랑 사이버1 내용이랑 같이 합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청약 유무 및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조금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자, 일반적인 데이터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공모가 이하로 시작을 하고 32,000원의 공모가가 됐던 종목이 거의 24,000원대까지 상장일 날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가 이하로 주가 하락이 될 가능성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가 계속 오타가 되게 많네요. 포함된 투자 기간하고 기존 주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경쟁사의 등장 또는 악재만 없다면은 2년 뒤 생산 캐파가 절정에 다다른 2년 뒤에는 공모가를 수배 혹은 수십배는 좀 오반가? 십수배 정도 웃도는 가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 가지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할지는
청약일이 겹치는 사이버원 그리고 PB파마 그 바이오로직스 수요 예측 결과가 내일 나오면은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할 생각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이버원이라도 좀 기대해야 되는데 사이버원도 사실 기본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게 문제고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무리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청약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환매 청구권을 활용해 가지고 10% 손실만 감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본인이 10% 손해를 봤을 때 얼마 정도까지 손해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10만 원까지는 손해를 감수하겠다. 그러면은 어바웃이긴 하지만 그 내가 몇 주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와야 되겠죠. 자, 12,400원이니까 한 80주 정도 받으면은 예를 들어 80주 정도를 받으면은 100만 원이 될 겁니다. 100만 원 조금 안 되겠지만 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내가 배정을 80주를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시드가 꽤 크긴 커야 되겠죠. 경쟁률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의 주식수를 대충 계산을 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최소한의 금액, 균등 배정 물량만 받고 거기에 대한 10%만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은 균등 배정 물량만 청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경쟁률이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그 주식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추측해서 얼마 정도를 청약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만 손실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든 올라가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다행히 익절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환매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10%만 손해를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PB파마랑 같이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언젠가는 한 번은 갈 것 같다 첫날에. 그리고 환매 청구권 CN투스 성진이 그랬죠.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환매 청구권 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떨어졌었는데 환매 청구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최소 수량만 청약을 해서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청약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하락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왜 굳이 공모가의 주식을 받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청약을 안 하시고 그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환매 청구권 행사되는 가격까지 가격이 왔다 싶으면은 매수, 그리고 더 떨어진다면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싶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의 매매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요거는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환매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 손실을 그대로 본인이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가 이상에서 주가가 날아가 버린다. 그럼 그냥 내 종목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날려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상장일 날 대응할 수 있는 시드를 준비를 해놓고 그날 시장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다 필요 없고 조건도 너무 안 좋고 나는 환매 청구권 있지만 손해를 감수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청약을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조금 답답한 결론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상장일 날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하지만 상장일 날 그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최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없어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을 저점을 잘 잡아서 사모아 나간다면은 향후에는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사이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수요 예측이 공시가 안 되는 바람에 기다리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버원이랑 또 그 다음날 청약되는 종목들이 또 하나 더 있죠. 그거는 제가 1일차 청약 진행했는 날 영상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청약은 2일차 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뜻하지 않게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도 청약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